안녕하세요. 불같이 독서하는 불독남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볼테르와 애덤 스미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복습해 본다면 볼테르와 애덤 스미스는 시장을 옹호했었죠. 여전히 도덕주의자들은 시장이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다고 했지만 볼테르와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이 국가 번영의 지름길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비록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을 맡긴다고 하여 방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죠. 최소한의 국가를 애덤 스미스는 주장을 했고, 사회 제도를 통한 올바른 이기심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장을 반대하는 인물도 만나봐야 하겠죠. 소개해드릴 사람은 유스투스 뇌저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참으로 재밌다고 할 수 있는데요. 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볼 때면 자칫 혐오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스투스 매저가 주장했던 사회란 불평등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계급과 신분의 차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믿었던 거죠. 즉, 기존의 귀족주의 같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죠. 뭐가 그토록 유스투스 매저로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기존의 신분 제도를 왜 유지하려 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시장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계층의 부상에 있습니다. 먼저 산업화는 대량 생산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재화의 가격도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생산된 재화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상과 짐을 싸고 곳곳에 돌아다니며 재화를 판매하는 보부상이 출현하게 됩니다. 특히 보부상은 농사 짓느라 출타하기 어려운 농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소매상과 보부상의 등장이 기존의 수공업자들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것이죠. 당시 수공업자란 길드에 속해 있는 나름 자부심을 가진 장인들이었습니다. 길드에 속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요. 출신 배경이 좋지 않으면 길드에 가입조차 하지 못했었죠. 즉,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기존 사회 체제에서 확고한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소매상과 보부상의 등장은 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밖에 소매상과 보부상 말고도 임금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층이 생깁니다. 기존 사회에서는 토지라는 자산을 가진 귀족이 있었죠. 귀족들은 토지를 통하여 권력 및 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지가 없어도, 즉 자산이 없어도 부를 누릴 수 있는 무자산 계층이 등장한 것이죠. 노동을 대가로 보수를 받는 임금 노동자의 등장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확산은 새로운 계층을 만들었고 기존 사회 체제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스투스 매저는 신분의 차이를 인정하는 불평등 사회, 기존 귀족 사회 체제를 옹호했던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차별적인 신분이 있다면 일반 사람들은 위로 신분이 상승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꿈을 갖지 않을 것이고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지위는 자신의 직분, 의무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스투스 매저는 시장이란 자신의 이익만을 쫓게 만들기에 기존 사회에 있던 명예를 파괴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시 명예라 하면 기사도와 같은 것으로 공공선을 위하여 자기 희생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의 확산은 이 같은 미덕을 파괴한다고 유스투스 매저는 비판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스투스 매저는 시장이 지역 전통 사회를 파괴한다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토록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도 본인이 권력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음으로 만나볼 사람은
에드먼드 버크입니다. 버크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유능한 지식인이었는데요. 그는 유스투스 외자와 같은 보수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자본주의를 옹호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수적인 부분이라 하는 것은 기존 사회 안에 있던 제도들을 옹호한 것인데요. 제도라는 것은 지금까지 누적된 생활 환경, 즉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크는 관습에 대하여 원칙적인 존경을 드러냈습니다. 반대로 기존 체제를 뒤엎는 혁명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드먼드 버크에게 있어 프랑스 대혁명은 실패한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은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구조를 세웠지만 그 결과들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해 교회들의 재산을 전부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버크는 관습을 뒤엎는 추상적인 합리주의를 비판한 것이 됩니다. 인간이 추론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작정 합리주의가 국가를 그저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비판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에드먼드 버크가 자본주의를 옹호한 사실입니다. 버크는 애덤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이기심에 대하여 상당한 애착을 가졌는데요. 이런 이기심이야말로 국가가 번영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버크는 이기심이 방임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는데요. 그가 보기에 통제되지 않는 이기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금전적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금전적인 인간들이 많았는데요. 버크는 특히 지식인과 기업가들을 비판했습니다. 버크가 원하던 자본주의 사회란 상업적인 마인드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으나 많은 지식인과 기업가들은 상업적 마인드를 버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겼죠. 대표적으로 동인도 회사를 들 수 있겠네요. 버크가 보기에 동인도 회사는 진작에 상업적 마인드를 포기한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착취를 일삼았고 식민지의 국민들을 억압해왔죠. 실천적 미덕을 강조하는 버크에게 있어 동인도 회사와 같은 악행은 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고스란히 정치계에도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가 정의하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의 의미란 공동의 노력으로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모인 인간들의 집단이다 라고 말했고, 국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국회는 선거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임이 아니라 생산적 논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되게 하는 심의 기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드먼드 버크는 기존의 관습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사람이었지만 통제된 이기심이 국가를 번영하게 만든다고 주장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옹호했습니다. 통제된 이기심이란 실천적 미덕을 주장하는 버크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투스 뇌저라는 사람은 분수도 모르고 올라오는 무자산 계층의 형성이 시장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신분 사회야말로 지역 전통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의 모습이죠. 하지만 보수주의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본주의를 옹호했던 사람이 있으니 에드먼드 버크입니다. 그는 추상적 합리주의를 비판하며 보수적인 면을 드러냄과 동시에 통제된 이기심의 장점을 높이 사며 자본주의를 옹호했습니다. 이리하여 세 번째 시간에는 유스투스 뇌저와 에드먼드 버크라는 인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